안녕하십니까. 급판다 정수철입니다. 예, 지금 그 화려한 주가 그래프를 보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어떤 요건들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상처만 입고 물러나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여지없이 패배를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덜어는 상처를 입고 어, 또 분노를 하게 되고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 탐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보면은 어, 패배한 탐욕은 분노가 되어 할시를 당기게 되고 팽팽하게 당기게 되고 시를 떠난 하사는 여지없이 나의 가슴에 와서 꽂힌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분노가 자신을 이렇게 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에 사회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어떤 그 특성들이 다 그 어떤 원리나 특성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아, 요즘 굉장히 핫한 소설입니다. 이건 뭐 저 일반 SF 소설인데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소설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그 4광년 떨어진 그 삼체 행성의 그 외계인들이 예,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행성의 이제 그 항성계 환경이 워낙 그 나빠서 새로운 이제 항성계를 찾았는데 4광년 떨어진 우리의 지구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400년에 걸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시작하는데 400년 후에는 이제 인류가 이제 그들의 압도적인 어떤 그 기술 문명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는 예정된 스케줄이죠. 근데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력으로는 이길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들은 정보자로서 지자라고 하는 그뭐 양자의 어떤 양자가 이거 우리 세상은 3차원이지만은 그 양자의 세계, 이게 온자의 미시 세계는 11차원으로 이렇게 접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1차원을 이렇게 이제 그 2차원을 펼쳐서 거기다가 그 어떤 회로를 새겨서 강속으로 이 지구에 이제 가속을 시켜서 강속으로 한 4년 만에 오고 4년이면 오거든. 그래서 미리 어떤 그 탐색기를 지자라고 하는 그 차원 탐색기를 보내서 우리 지구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이 뭐 꾸미게 되는 모든 음모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략이 투명하게 다 이렇게 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불리한 싸움인데 우리가 말하듯이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다 노출됩니다. 우리가 HTS를 이용하는 한 너는 무엇을 샀고 너는 어떤 그 투자금이 얼마고 뭐고 네 어떤 투자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상대의 적에게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수는 없죠.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이 주식시장은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가 같다.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해야 돼요. 세 사람이. 이 가짜의 나의 어떤 여기서 보면은 면벽자라고 나오는데
나의 실체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나를 숨기는 거요. 나를 보여주고 또 나를 숨긴다는 건데, 그게 이제 세 사람이 하면 나를 3등분을 하면 이제 나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골 속에 나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의 또 하나의 손가락이 등 뒤에 감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내가 가위를 내면은 이쪽 뒤에 손 뒤에 있는 그 손은 보자기를 내면 아니 주먹을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 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 어, 그와 같은 어, 그 수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침략한 예계 항성의 함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렇게 짜는데 면벽자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 영향력 있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과학자랄지 정치가랄지 좀 또라이끼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렇지만은 공적이 있는 사람들,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면벽자라고 해서 면벽자들이 어떤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400년간에 걸쳐서 핵책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면벽자지만 다 똑같은 면벽자가 아니잖아요. 각자가 다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유엔에서 그들의 어떤 자금을 써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지원하게 되는데 참 돈을 안 쓰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버림받은 어떤 면벽자의 계획이 승리하게 되죠. 그가 쓰는 전략은 그거예요. 우주 사회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학이 있지만 우주 사회학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학과 우주 사회학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숲 속의 사냥꾼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숲 속의 사냥꾼들이 이제 널리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각자 사냥을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맹수인지 사람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맹수든 사람이든 모르지만은 정체를 모르지만은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사슬인 상대를 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리진가 그 양반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망교근공이라는 그런 원리적으로 이 우주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3차라는 저는 애기 문명이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하게 되지만은 저 있으니까 수강년에 떨어진 어떤 서로 이제 다른 문명권들이 분포돼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어떤 삼체의 위치와 우리 위치를 우주에다가 이렇게 그, 극초단파랄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쏘는데 태양을 하나의 증폭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항성 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주에 퍼뜨리겠다고 그 정보를 이치를 너희의 행성을 항성계를 우주에다가 노출시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침략을 막게 되죠. 그리고 3편은 1편과 2편이 그렇게 진행되고 3편은 뭐 일종의 또 에필로그로 갈 수 있을까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뭐 천문학을 그런 게 관심 없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나같이 이제 공상을 잘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삼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텍스트로 읽는 거 요즘 애들은 텍스트로 소설 읽는 거 책 읽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화로 나와 있어요. 삼체라고 드라마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영화로서의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설은 이렇게 텍스트로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그 영상을 합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발전시키려면 소설을 읽고 또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즘에 Z세대는 뭐 어떻게 뇌가 퇴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 삼체에게 문명에게 우리의 모든 전략과 모든 생각들이 다 행동들이 노출되듯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죠. 가볍게 뛰어들었다가 KO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스스로가 분노를 해서 뭐 활시를 당기게 되고 그 활시는 자기 가슴팍에 꽂히게 된다. 아,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 실패라는 것은 필수 과정이죠. 실패라는 게 필수 과정이에요. 거기서 얼마만큼의 그 아픔을 겪고 또 패배를 인정하고 내가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또 리셋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총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은 이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나를 추스려서 리셋을 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 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리셋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 리셋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참, 살다 보면은 진짜 희말이 없는 인간들이 많죠. 그러게, 도전 정신이 없고, 욕망이 없고, 물론 나도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완성을 위한 욕망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좋아, 친구 따라 같이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놀고 골프 치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과 만남을 추구해야 되죠. 거기에 또 무슨 또 하나 책이 있네. 책 내용은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이지만은 나가 아니죠. 우리도 수많은 하나의 개인도 수많은 인격이 조합이 돼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나의 내면은 수많은 인격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듯이 각자 세포는 우리의 모든 전체를 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격이 형성돼 있어 그 중에 어떤 특성들이 하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인격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과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홀로 되라는 얘기 그거예요. 나의 홀로 되라는 것은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하고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찰. 내 안에 무수한 인격체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예요. 그래서 50대가 넘으면은 친구 좋아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이다. 주가 아니에요. 뭐 신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뭐야? 뭐 신을 믿어서 손을 볼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음으로써 우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는 것은 이 삼체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존재에 대한 공평성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게 공평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야. 어? 그게 신이요. 그거 주이고 그게 답인 거죠. 그 공평성의 어떤 그런 것을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편파됐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불공평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두에게는 다 똑같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한 번 이렇게 출발점에서 갭이 생기면 그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떨어진 자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1등이 앞서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라톤 생각해봐요. 마라톤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공평성을 지니고 있다. 그게 신이라면 그게 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 삼체 소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에 친구는 둘이나 하나나 둘 이게 나를 포함해서 셋이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넷이면 좋고 우리가 탄소 원자의 외곽 전자가 네 개잖아요. 그래서 딱 네 명이면 아주 좋은 거고 최소한 둘, 최소한 셋이면은 최소한 셋이면 된다 이 말.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소정자는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이 되어야 이게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넷이 되면은 견고한 탄소 원자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넷 정도면은 가장 완벽한 숫자다. 친구로서는 여러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한 친구들, 대화를 뭐 어떤 그 유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쓸데없는 친구는 나를 나의 성장에 방해가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 서로가 이제 그 우리 출발점은 같지만은 이렇게 이거 인격의 갭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많은 갭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말이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되어 나와요. 또 뭐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요. 말이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와. TV에서 쓰레기가. 그런 친구와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도 가려 사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과의 만남.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그 지식 체계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아직 안 읽었어요. 추천 도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샀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자기와의 만남을 추구해라.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도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그렇게 예,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사교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항상 그 평가절하를 하죠. 평가절하를 자기의 어떤 수준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에, 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그 대상을 볼 때 그 수준에 뭐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있는 자체로 해서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로다 그러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낯이 봅니다. 낯이 이게 자기보다 못나 보이면 짓밟고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어떤 그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은 그런 그 안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드물어요. 드물어.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친구를 사귀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나에게 어떤 좋은 말만 해주고 이렇게 좀 싫은 말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싫은 말이라고 봐도 이제 말 대화 속에서의 서로가 이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언어의 유희라는 거죠. 어느 단어를 잘 선택을 해서 서로가 참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대화 상대라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그 훌륭한 어, 친구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장하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게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은 찰나 중에 찰나인 거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그 3차원 세계에서 어, 5차원으로 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장에서 여러분이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5차원으로 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신교도에서 이렇게 이거 뭐야 유급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성장통을 계속 겪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씩 어떤 에, 계단 프로젝트라고 그러나 계단식 성장, 계단식 그 상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가에서 보면 이런 계단식 상승이죠.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야. 항상 어떤 구간에 어떤 그 정복해 있는 그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한 번에 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식 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듯이 에, 한 번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한 번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그러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겹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패턴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자에 대한 그 노력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큰 자금을 투입해서 내가 여기서 그 어떤 그 오만함, 만용을 부리면은 여지없이 시장은 여러분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되 게임은 진중하게 해라. 가볍게 시작하되 게임을 진중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패배를 했을 때는 패배를 인정하라.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가볍게 훌훌 털고 다시 그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원자폭탄이라는 두바이 원자폭탄을 쳤갖고 자신이 아시아의 어떤 점령국으로서의 그 타국의 어떤 희생자들을 수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긴 듯 하지만은 그건 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하면 일정 부분 항상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이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파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라는 걸 만들었고 우리 국가는 개개인의 작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겠다는 것, 국가에서 주겠다는 그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자는 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그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장이라는 것은 쉬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쉬운 성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고통은 다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이제 말이 장구하게 진행이 이제 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